빈혈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피가 부족한 상태구나. 근데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달라요. 피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산소를 옮기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몸속엔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줄어들면 몸 곳곳에 산소가 덜 퍼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숨이 차고 어지럽고 심장이 괜히 더 빨리 뛰어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피부가 창백해 보이기도 해요.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띵할 수도 있죠.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넘길 수 있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져요.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지치는 느낌, 그게 빈혈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일상생활도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빈혈을 단순한 피 부족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빈혈은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냥 철분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정확히 어떤 빈혈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관리가 가능해요. 가장 흔한 빈혈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에요. 빈혈 환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산소를 실어 나를 힘도 떨어지죠. 그럼 왜 철분이 부족해질까요? 첫 번째는 섭취량 부족이에요. 고기나 생선을 적게 먹거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생기기 쉬워요. 두 번째는 흡수 문제예요. 먹긴 하는데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거죠.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철분이 빠져나갈 때예요. 잦은 출혈이 대표적인 예죠. 생리량이 많거나 위장 출혈이 있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식사 중에 마시는 커피나 차예요. 이 안에 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막거든요. 물론 한 잔쯤 괜찮지만 몇 끼마다 마신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빈혈은 철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해도 빈혈이 생겨요. 이런 경우엔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데 기능은 오히려 떨어져요. 산소를 나르는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걸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비타민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생겨요. 위나 장을 수술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유형이죠. 또 하나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재생불량성 빈혈도 있어요. 이건 골수에서 피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몸 안에 피 공장이 멈춰 있는 셈이죠. 이 경우엔 치료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용혈성 빈혈도 있어요. 적혈구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너무 빨리 파괴되는 상태예요. 몸이 적혈구를 다 쓰기도 전에 없애버리는 거죠.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약물, 감염, 비타민 E 결핍도 원인이에요. 이렇게 빈혈은 원인도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무조건 철분제를 먹는 건 위험해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자주 어지럽거나 숨이 찬 일이 반복된다면 피검사 한번 꼭 해보세요. 특히 생리량이 많은 여성, 임신 중인 분들, 청소년기 학생들. 이 시기엔 몸에서 필요로 하는 철분 양이 많아서 더 잘 생기거든요. 채식 위주 식사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바쁘다 보니 식사만으로 충분히 못 챙길 때도 많죠. 그럴수록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해요. 그냥 피곤한가 보다 넘기지 말고 내 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해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첫 번째 건강 습관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빈혈을 관리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식생활을 살펴봐야 해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빈혈의 증상이 나아질 수도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면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단백질. 꼭 충분히 드셔야 해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식품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은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철분을 챙겨도 몸이 피를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매 끼니 단백질이 포함된 반찬 하나는 꼭 곁들이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 철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핵심이죠. 철분이 많은 음식으론 간, 살코기, 조개, 굴, 멸치 같은 해산물, 그리고 달걀 노른자 등이 있어요. 식물성으로는 시금치나 대두, 완두콩, 건포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동물성 철분과 식물성 철분은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요. 동물성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C 같은 흡수 보조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금치를 먹을 때는 딸기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좋아요. 철분을 섭취할 땐 같이 먹는 음식도 중요해요. 우유, 커피, 차,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철분과 결합해버리거든요. 이런 음료는 식사와 시간차를 두고 마시는 게 좋아요. 최소 12시간 정도는 띄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엽산이에요. 엽산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빠질 수 없는 영양소예요. 엽산이 부족해도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엽산이 많은 식품은 녹색 잎채소, 아보카도, 브로콜리, 바나나, 오렌지 등이에요. 특히 임산부는 엽산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해요. 비타민 B12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성숙하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져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아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등이죠. 그래서 채식을 오래 하거나 채식주의 식단을 따르는 분들은 결핍되기 쉬워요. 이 경우엔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제를 챙기는 게 좋아요. 이처럼 빈혈을 식사로 조절하려면 단순히 철분만 볼 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엽산까지 전체적인 균형을 함께 봐야 해요. 그렇다면 철분 보충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철분제는 공복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돼요. 하지만 속이 예민한 분들은 오히려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메스꺼움이나 복통, 변비 같은 게 그 예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식후에 먹기도 해요. 다만 이럴 땐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C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철분제를 먹고 오렌지 한 조각을 곁들이는 식이죠. 그리고 철분제를 먹을 땐 칼슘제랑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칼슘도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철분제를 먹다 보면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 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너무 불편하다면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거예요. 빈혈이 의심된다면 무조건 철분부터 먹기보단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더 좋아요. 피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원인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니까요. 막연한 불안감보다 정확한 수치를 아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회복에 도움이 돼요. 빈혈은 방치하면 피로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 심장 부담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 식사 습관 모두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거나 숨이 자주 차고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면 그건 분명 몸이 보내는 신호일 거예요. 그럴 땐 한 번쯤 내 몸을 점검해 보는 것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빈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과 식단 이야기를 했죠. 이번엔 일상에서 빈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짚어볼게요. 사실 음식만 잘 먹는다고 빈혈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생활 전반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먼저 잠.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 중에는 몸이 회복되고 피를 만드는 작용도 활발해져요. 잠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빈혈 증상이 더 악화되죠.
하루 7시간 이상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좋아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밤잠의 깊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 생각보다 영향이 커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비타민 흡수도 방해받게 돼요.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지면 철분 흡수율도 뚝 떨어져요. 몸이 음식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돼야 먹는 것들이 내 피가 되거든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호흡 운동 같은 걸 하루 10분이라도 해보세요. 긴장을 풀고 몸의 흐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필요해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벼운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 운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천천히 걷기, 가벼운 자전거, 스트레칭. 하루 20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빈혈 증상이 심할 땐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그날은 푹 쉬는 게 먼저예요. 또 중요한 건 식사 타이밍이에요. 너무 불규칙하게 먹거나 끼니를 자주 걸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워요. 특히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철분 흡수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가볍게라도 단백질과 과일 한 조각 정도는 챙겨주세요. 또 한 가지, 무조건 보충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철분제나 비타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부담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피 검사 없이 그냥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몸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서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죠. 빈혈은 내가 얼마나 나를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알림일지도 몰라요. 몸은 늘 먼저 말해요.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지나칠 뿐이죠. 그러니까 괜찮은 척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피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반응해 보세요.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숨 한 번 크게 쉬어주고 천천히 걸으면서 내 감각을 느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빈혈을 이겨내는 작은 힘이 돼줄 거예요. 빈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특정 시기엔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몸의 변화가 크거나 영양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먼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요. 특히 생리량이 많은 분들. 출혈이 매달 반복되니까 그만큼 철분도 자주 빠져나가요. 이게 누적되면 몸속 철분 저장량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 빈혈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성은 철분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생리 전후로는 특히 잘 챙겨야 해요. 단백질, 철분, 엽산이 포함된 식사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구성해 보세요. 다음은 임신기예요. 임신 중엔 태아에게도 산소와 영양을 함께 보내야 하잖아요. 그만큼 피가 더 필요해져요. 그래서 철분 수요가 2배 이상 늘어요. 그런데 입덧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편식이 심하면 철분 결핍이 더 쉽게 생겨요. 임신 23기쯤부터는 산모용 철분제를 꼭 복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산모뿐 아니라 수유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유 중엔 몸에서 많은 에너지와 영양소가 빠져나가요. 이 시기엔 단백질, 철분, 엽산, 비타민 B12까지 모두 충분히 보충돼야 해요. 다음은 청소년기예요. 성장기엔 피가 늘어나야 해요. 키도 크고 근육도 늘고 몸 전체가 빠르게 자라니까요. 특히 초경 이후 여성 청소년들은 성장과 출혈이 동시에 일어나요. 영양 균형이 무너지면 빈혈이 생기기 쉬운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엔 다이어트도 많이 하잖아요. 식사를 아예 줄이거나 한 끼만 먹는 경우도 많아요. 철분 섭취가 부족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소년 빈혈은 공부 집중력 저하, 두통, 수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서 학습 능력과 정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성장기일수록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몸이 자라는 시기에는
제대로 된 연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장년층, 특히 60대 이후에도 빈혈은 흔하게 나타나요. 이 나이대에는 위장 흡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음식을 먹긴 하는데 예전처럼 잘 흡수되지 않는 거죠. 특히 위염, 위축성 위염, 장폴립이나 궤양 같은 문제가 있으면 흡수 장애가 생겨요. 또 약을 오래 복용하는 분들도 많죠. 진통제, 위장약, 고혈압약 일부는 위 점막을 약하게 만들거나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 연령대 빈혈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면역력 저하, 기립성 어지러움, 심장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어지럽다거나 숨이 차다고 하시면 꼭 한 번은 검사해 보셔야 해요. 연령이 높을수록 빈혈은 더 복합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한마디로 빈혈은 나이와 시기를 가리지 않아요. 그저 철분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각 시기마다 각자의 생활과 몸 상태에 맞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평소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게 빈혈 관리의 시작이에요. 이제 빈혈 이야기도 꽤 많이 나눠왔죠. 하지만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빈혈이 단순히 피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지러운 증상만 떠올리지만 사실 빈혈은 몸 전체와 연결된 문제예요.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내 건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소화기 문제와의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성적인 위염이나 장에 생긴 작은 염증, 소화장애 같은 문제는 빈혈로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더 조용한 신호로 먼저 말해주는 거죠. 그 신호가 빈혈일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장출혈은 초기에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라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의 불편함도 없어요. 하지만 그 작은 출혈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결국 피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피가 부족해진 게 아니라 조금씩 몸의 균형이 깨지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빈혈은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철분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특히 50대 이후의 빈혈은 그 자체보다 원인을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건강검진에서 빈혈이 의심된다고 하면 위나 장 검사를 꼭 함께 고려해 보는 게 좋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다음은 심장과의 연결이에요. 산소는 모든 장기 중에서도 심장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죠.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헤모글로빈이 낮아지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어요. 산소를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큰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계속 무리를 하다 보면 심장은 지치기 시작해요. 이 지친 상태가 오래되면 심장의 리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불규칙하고 가끔 숨이 막히는 것 같다면 그게 심장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신호 뒤에는 빈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심장이 받는 부담은 더 커져요. 그래서 단순 피로로 느끼는 증상도 사실은 심장의 SOS일 수 있어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빈혈은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줘요. 적혈구가 줄어들면 면역세포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 감기가 길게 가고 몸살이 쉽게 오고 회복이 느려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염증도 오래 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피부가 푸석해지고, 입술이 잘 트고, 몸 전체가 늘어지는 느낌도 들어요. 여성이라면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피로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신호를 잘 놓쳐요.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고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정신 건강과도 생각보다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산소는 뇌가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거든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생각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고 평소보다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갑자기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이런 감정의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겨버리기 쉽지만 빈혈 때문일 때도 많아요.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 변화가 반복될 때는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몸도 함께 점검하는 게 좋아요. 또 빈혈은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줘요. 앉았다 일어설 때 잠깐 멈칫하는 어지러움이 생기고 사물이 잠시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눈앞이 잠깐 하얘질 때가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혈압 저하뿐 아니라 빈혈이 만든 변화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뭔가 균형이 깨졌어요. 조금 과하게 무리를 하고 있어요. 쉬어야 해요. 챙겨줘야 해요. 이런 신호들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함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호흡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감정 변화로 느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며칠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 나타날 때, 그건 몸이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은 조금 더 강한 신호를 보내요. 그 강한 신호가 더 큰 병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빈혈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몸은 아주 오래 버티다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지금의 빈혈일 수 있어요.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회복은 훨씬 빠르고 예후도 정말 좋아요. 빈혈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요.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예요. 숨이 차고 가슴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게 바로 체크할 타이밍이에요. 피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건강을 지키는 큰 실마리가 돼요.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